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도 파일 생태계 관련 여러가지 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지갑 생성 문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7월 30일 코어팀 크립토킹의 대화 내용을 가져와 보았고, 이것은 역시나 캔니님이 직접 이 디스코드에서 이 대화 원본과 이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제 채팅방에서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네,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파이의 지갑을 새로 생성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의 경우 파이 지갑을 생성을 하게 되면요, 테스트넷에서 지갑 생성이 먼저 이루어지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그 테스트넷 지갑이 메인넷 지갑에서 활성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테스트넷 블록체인에 너무 많은 거래와 작업이 몰리게 되면서 과부하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생성하는 이 행위 또한 작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갑 생성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코어팀의 쉐리 오렌지는 7월 말이나 8월까지 이 부분을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고, 코어팀의 크립토킹은 7월 말까지 수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7월 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개발자들과 코어팀의 대화가 이 디스코드 상에서 있었습니다. 7월 30일에 한 개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지갑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갑 생성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코어팀의 크립토킹은 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곧 해결될 것입니다. 전 메가모드는요, 어제 긍정적인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좋습니다. 곧 이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화가 나눠졌고, 현재 코어팀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고, 7월 말에 좀 더 지체가 된다면 아무래도 8월 안에 해결이 되는 것을 일단 현실적인 목표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지갑 생성 오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갑 생성 오류라고 해서 지갑 생성이 100%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급해드린 것처럼 테스트넷이 워낙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지갑 생성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잘 되지 않고 계속 실패 처리가 뜨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지갑 생성을 시도를 해보셨을 때 운이 좋거나 이 테스트넷 과부하 상태가 일시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이 생성을 신청을 하게 되면요, 파일 지갑 생성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 제가 있는 커뮤니티 방에서도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갑 생성을 시도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새벽 3시쯤에 성공을 하였다. 당시 테스트 파일도 전송이 잘 되었고 새 지갑도 한 번에 생성이 되었다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 생성의 문제는 정말 급한 경우에는 이 테스트넷이 이 트랜잭션이 붐비지 않는 그런 시간대를 노려서 여러 번 시도를 해보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되겠고, 그렇게 급한 부분이 아니라면은 이 부분이 좀 수정이 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KYC와 마이그레이션 유예 기간 관련 타이머 얘기를 잠시 해보자면요, 한 개척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KYC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데 카운트다운 시작이 이미 되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KYC를 작동할 수 없는데 KYC가 검토 중이라고 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최근에 메가모드의 답변을 보면요, 코어팀이 곧 귀하와 같은 케이스에 있는 경우에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예정이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라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 이 코어팀 멤버이죠, iHGM에 의해서도 이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요. iHGM 이 코어팀 멤버는요, 이것은 체크리스트가 KYC 앱과 동기화되지 않는 알려진 버그이며 현재 코어팀에서 수정 중입니다. 이런 답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버그를 겪는 분들도 물론 타이머가 현재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매우 조급하시겠지만 코어팀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브라우저의 이 지리적 위치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에 관한 짧은 대화도 있었는데요. 한 개발자가 파이 브라우저는 이 지오로케이션, 즉 지리적 위치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 파이 브라우저에 이 기능이 추가될 예정인가요? 이 때문에 사용자는 파이 브라우저를 종료하고 일반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야 돼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라는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 크립토킹은 이제 이 지오로케이션 기능을 지원합니다. 현재 iOS에서 작동하며 곧 안드로이드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버전의 파이 브라우저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버전은 언제 출시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크립토킹은 라이브 테스트 중이고 다음 주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화가 7월 22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난 현재쯤에는 이제 업데이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파이 앱의 지리 위치 기능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이미 파이 투데이 공지를 통해서도 한번 공유가 되었고요. 이 지오로케이션이라는 기능은 파이 앱 개발자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던 기능이고, 파이 브라우저의 기능을 확장하고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지역 상거래 앱 등 파이 앱의 개발자와 서비스를 촉진
촉진하며 위치 기반 비즈니스에서 파이의 유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공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임시 승인 관련 코어팀의 대화도 잠시 있었는데 7월 30일에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에 이루어진 짧은 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발자가 임시 KYC가 한번 해제되었다가 최근 다시 임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임시 KYC의 기준 중 하나인 새로 출시된 라이브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시 상태가 1년이 넘었는데 언제 정식 승인을 받나요? 아니면 파일을 구축하는 데 공들인 모든 노력과 제 노력을 낭비하는 대신 지금 포기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코어팀 크립토킹은 인내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팀이 이 문제를 위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코어팀도 현재 이 임시 승인자들이나 또는 임시 승인으로 돌아간 유저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플랜을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현재 작업 중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 것을 보아서 조만간 솔루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요. 이 파이 관련 소소한 기능 업데이트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파이 브라우저에서 프로파일에 접속을 해보시면요. 친구 추가를 하거나 상대방 페이지를 팔로우하는 기능이 생긴 것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이제는 그 친구들에게 바로 메시지 기능을 보내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물론 이 메시지 기능은 일반 페이스북이나 X의 이 DM과는 다르게 이 파이 스테이크 DM 방식으로 일정량의 파이 코인을 스테이킹을 해놓고 상대방에게 DM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상대방이 그 DM을 수락을 하면 그때 그 스테이킹한 파일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파이 앱에서 채굴 어닝팀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여기서도 이제는 각 개인들이 이 파이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것을 클릭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연결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제공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 업데이트 또한 어제 오늘 동시적으로 일어난 부분인데요. 이런 소소한 움직임을 통해서 파이 유저들의 소셜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스캠 얘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X의 이 포스팅을 보면요. 포스팅 하단에 항상 이렇게 스캠 댓글들이 넘쳐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파이 한 개당 95달러의 가격으로 파이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원하시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먼저 결제를 하겠습니다. 또는 파이를 매우 높은 가격에 구매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일단 파이코인의 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매우 비밀스럽게 이렇게 현금으로 지금 거래를 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현재 시세보다 좀 더 높게 쳐주겠다라는 글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다 스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댓글을 달고 있냐, 95달러에 내가 사주겠다 이런 글을 달는 이유는요. 이런 글에 속아서 직접 DM을 보내고 거래를 시도하려는 사람 자체가 이 시장 구조라든지 이런 파이 생태계라든지 암호화폐 거래에 미숙한 분들, 아니면 항상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을 쉽게 믿어버리는 분들이 이런 말에 현혹당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면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미숙한 분들은 알아서 여기 접속을 해서 DM을 보내고 굳이 이런 사람들과 거래를 해서 지금 피해자가 되는 그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레딧이나 해외 이렇게 온라인의 후기를 보면요. 이런 스캠 글들에 속아서 어떻게 현재 파이코인이나 현금, 먹튀 사기가 일어나는지 이 피해자가 대화 내용을 공유해준 그런 글들이 지금 자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한 예를 보여드리자면요. 자, 이 대화 내용은 레딧에 올라온 글이고 피해자와 사기꾼의 대화 내용을 엑스포트해서 추출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짧은 인사를 서로 하고 파일을 45달러에 사주겠다고 사기꾼이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일단 먹튀 사건을 당한 사람도 파이 규정을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일단 이 대화 내용에서는 저는 그냥 피해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그러면 가격을 좀 더 올려달라고 이렇게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기꾼은 절대 안 된다. 당신이 판매할 파이 양은 67개 뿐이지 않냐. 그 정도 양이면 45달러 이상은 줄 수 없다. 이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일단 33개만 내게 먼저 보내달라. 그럼 내가 돈을 입금해 주겠다. 그리고 이 거래가 성공적이라고 보면은 다시 나한테 34개를 보내달라. 그럼 다시 돈을 보내주겠다. 사기꾼이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묻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먼저 파일을 보내주냐. 그러자 사기꾼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당신과 게임이나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즉 팔려면 빨리 팔고 말라면 그냥 끝내자. 이제 이런 식의 대화 화법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파일을 보내면 나는 당신에게 페이팔이나 USDT나 바이낸스 등으로 지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갑 주소를 건네줍니다. 이 지갑 주소로 파일을 보내주면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 순진한 피해자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을 이 지갑 주소로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사기꾼은 이 파이콘을 잘 받아먹고 그냥 채팅창을 떠나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캠이 가장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대화 내용은 저도 읽어보면서 너무나 저에게 익숙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PIC팀이나 마반장님 또는 모더님들이 이 자료를 모을 때 저도 함께 이 자료를 모으고 도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수없이 일어났던 이 먹튀 사건, 그런 대화 내용과 너무나도 일치하고요. 보면서 항상 느꼈던 부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 글에 정말 순진하게 속아 넘는 사람들이 국내외 가리지 않고 정말 넘쳐나는구나. 정말 순진한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파이가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점점 더 여러 관심을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이런 방식으로 거래하시면 안 되겠고, 거래를 하시려면은 항상 이렇게 에스크로 시스템이 보장된 파이체인몰과 같은 파이 앱이나 아니면은 이 생태계에서 신용이 쌓인 분들, 그런 분들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거래를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리핀 파이 생태계 이야기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제가 제 채널 영상을 통해서 필리핀 관련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필리핀 주간진 썬데이 트리뷴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디테일하게 소개가 되었고 이 미디어에서 홍보가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오픈메인에 출시를 하지 않은 이런 크립토 프로젝트가 이렇게 각국의 TV나 이렇게 신문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역시나 이 필리핀 썬데이 트리뷴을 통해서 파이 거래 문화가 필리핀에서 좀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이 다시 한번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썬데이 트리뷴은 이 실제 기사는요, 칼라본으로 해서 이미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가지고 와 보았고요. 이 주간지에 3면에 걸쳐서 파이 생태계 관련 소식이 실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을 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파이 네트워크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시 파이와 법정화폐를 함께 적절히 사용하는 그런 부분적 파이 결제 방식을 도입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런 필리핀 커뮤니티의 주장이 있었고, 파트너십 구축으로는 지역 앰버서더와 협력을 해서 상점주들에게 파이코인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 시스템을 도입을 지원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파이를 받고 있는 이런 카페 사진이나 어떤 안경원의 사진 또는 쌀 소매점 등등 이런 자료도 함께 컬러본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물론 기사를 제가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았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은 필리핀이 이런 이 파이 커뮤니티를 보았을 때 아직도 이 GCB 합의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장려하는 곳이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소매점 이 대표님들이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GCB 이 가치 기준으로 거래를 하게끔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아쉽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파이가 필리핀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국가에서도 지금 미디어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고 소개가 되고 있는 건 분명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는 GCB 자체를 응원을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저는 같은 파이오니어로서 이런 파이 생태계의 성장은 함께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의 이 모더레이터이자 파이 공식 그래픽 디자이너인 이 디안게 이 계정을 보면요, 9월 3일이 무슨 날인가 예측을 하는 글이 올라와서 현재 여러 파이오니어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디를 쓰고 있는 이 모더, 디앙게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디안게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디안지라고 부르는 유저들도 있어서 정확한 발음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더는 가끔 어떤 파이 이벤트를 앞두고 힌트성 인포그래픽이나 어떤 이미지나 어떤 포스팅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파이 이벤트를 앞두고 어떤 짧은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관련 댓글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파이 페스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이 파이 페스트 2.0 이벤트는 파이 앱을 통해서 파이 스토어들이 이 파이 앱에 등록을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등록을 하면요,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직접 파이 스토어에 방문을 하고 파이 앱을 사용을 해서 파이 결제를 해보는 그런 이벤트로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5월, 6월에 실행이 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꽤 있고요. 그리고 어떤 유저들은 오픈 메인넷 관련 정보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도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오픈 메인넷 과 같은 매우 중대한 그런 기밀을 이 디안게와 같은 모더에게만 살짝 코어팀에서 공유를 해 주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이런 오픈 메인넷 관련은 확률이 높지는 않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다른 이벤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어그로인 그런 포스팅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 다양한 업데이트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